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알기 쉽게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바로 피부 건강, 그리고 또 전반적인 활력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 관련 기사나 연구 결과도 많고 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게 좋더더라 하는 비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뭐 아주 특별하거나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속 건강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관리법까지 오늘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빛나는 오늘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맞춤 정보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순이 넘으셨는데도 피부과 시술 한 번 없이 아주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 비결을 여쭤보니 매일 마늘과 꿀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꿀에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꾸준히 드셨다는데 이게 정말 피부에 그렇게 좋을까요? 네, 그게요.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마늘부터 살펴보면요. 마늘에는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늘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니 당연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염증을 줄여주는군요.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마늘을 익혀 먹으면 우리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 그러니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도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에 훨씬 풍부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삶았더니 이 좋은 성분이 3배나 늘어났다고 해요. 오, 마늘을 익혀 먹는 게 더 좋다니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럼 꿀은 어떤가요? 꿀도 좋나요? 꿀도 마늘 못지않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꿀 역시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균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서요. 뾰루지 같은 피부 문제를 진정시키거나 작은 상처가 빨리 아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이라는 물질을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과 밤꿀을 이용한 실험에서 이런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아하, 꿀도 항염 효과가 있고 피부 보습에도 좋군요. 네, 다만 꿀은 달콤한 만큼 당분이 많으니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양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1~2 숟가락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꿀의 좋은 성분들은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타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타드시거나 다른 음식에 곁들일 때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 뜨거운데 넣으면 안 되는군요. 네, 영양소가 좀 파괴될 수 있어요. 마늘과 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피부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 놀랍네요. 이런 식품들 외에 피부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햇빛 차단과 충분한 잠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꼭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밤에 푹 주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햇빛 피하기와 잠잘 자기.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젊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특히 피부 탄력을 이야기할 때 콜라겐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콜라겐 정말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피부 노화, 즉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외선이나 공기오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더 빨리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도 줄고 외부 요인 때문에도 줄고. 그렇죠. 그런데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탱탱함만 책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근육, 관절의 연골, 심지어 눈에도 꼭 필요합니다. 혈관벽을 탄탄하게 유지해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상처가 났을 때 살이 잘 차오르도록 돕는 역할도 하죠. 실제로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동맥경화 위험이 줄어들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 연골의 대부분,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의 상당 부분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정말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존재죠. 와, 콜라겐이 피부 외에도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군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이 줄어드는 건가요? 막을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막기가 어렵죠. 보통 2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콜라겐 양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10%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콜라겐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을 드실 때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쪼개놓은 형태, 즉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좀 어렵네요. 아, 네. 쉽게 말하면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아주 잘게 쪼갠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정말 많은 콜라겐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고르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하, 그냥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군요.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형태인지 또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면 피부뿐만 아니라 몸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편인가요? 우리가 뭘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네, 그 점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죠. 동시에 어르신들만 사시는 가구,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도 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계시면 더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건강 문제로는 아무래도 병원 가실 일이 많아지고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비타민 B2나 칼슘,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씹는 게 힘드시면 정말 드시기 어렵겠어요.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소화나 영양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이나 혈관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뼈도 약해지기 쉽고 맛이나 냄새를 느끼는 감각도 조금씩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더 짜거나 달게 먹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있네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영양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신체 변화들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살코기, 생선, 콩, 두부, 계란 같은 좋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네, 그리고 꾸준한 운동, 특히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과 함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챙기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배초향이라는 식물이나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피부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초향이 뭔가요? 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배초향은 아마 방아잎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방아잎이요? 네, 특유의 향이 있어서 향신료로도 쓰이고 예로부터 감기 같은데 약재로도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이 방아잎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 그러니까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아주 강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즈마린산 같은 것들이죠. 항산화 효과가 강하군요.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방아잎 추출물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해서 피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주름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외선 같은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도 확인되었고요. 한마디로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방아잎이 그렇게 좋은 효능이 있었군요. 그럼 펩타이드는 뭔가요? 이것도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요.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아주 작게 쪼개놓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들이 몇 개 연결된 작은 단위인데요. 이게 왜 주목받냐면 예전에 주름 개선 화장품에 많이 쓰였던 비타민 A 성분이나 AHA 같은 것들보다 피부에 자극이 훨씬 적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자극이 적다는 게 장점이군요. 네, 어르신들 피부는 좀 더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펩타이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펩타이드는 마치 보톡스 주사처럼 근육을 살짝 이완시켜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 예를 들어 미간이나 눈가 주름 같은 것을 좀 옅어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주름에요? 네, 또 다른 종류의 펩타이드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물론 화장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주사처럼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했을 때 여러 연구에서 주름 깊이가 얕아지거나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배초향, 그러니까 방아잎이나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도 결국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점이 어르신들께는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피부 건강에서 눈을 돌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혈관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심혈관 건강에 코엔자임 Q10과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두 성분 모두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코엔자임 Q10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원래 우리 몸 모든 세포 안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심장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돕는 에너지 발전소 조력자 역할이고, 둘째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입니다. 에너지도 만들고 항산화 역할도 하고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건데 왜 따로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절반이나요. 네, 이게 부족해지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거나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보충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코엔자임 Q10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관리에 좋다는 거죠. 또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가 근육통 부작용을 겪으시는데 코엔자임 Q10을 함께 먹으면 이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외에도 심장이 혈액을 힘차게 뿜어내는 능력을 개선하거나 협심증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네요.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90에서 100mg 정도입니다. 소고기, 계란,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이 양을 충분히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요.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함량이 100mg인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mg 확인. 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피를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겠군요. 코엔자임 Q10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토키나제는 뭔가요? 이름이 약간 일본 느낌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나토키나제는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인 나토 아시죠? 그 나토의 끈적끈적한 실 같은 부분에 들어있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아, 나토의 끈적한 거요? 네, 이 나토키나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은 바로 혈전, 즉 우리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뭉친 덩어리인 피떡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떡을 녹인다고요? 네, 혈전을 녹이는 방식도 아주 독특한데요.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원래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다른 효소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혈전이 잘 안 녹도록 방해하는 물질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관 속 피떡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나토키나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와, 피떡을 녹인다니 정말 혈관 건강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나토를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영양제로 먹어야 하나요? 나토 자체에도 물론 나토키나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에는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2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나토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영양제로 만들어진 나토키나제는 이 비타민 K2를 제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 영양제는 비타민 K2가 없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네, 나토키나제는 혈전 용해작용 외에도 혈압을 낮추거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는 효과도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혈전은 주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토키나제는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후나 자기 전. 네, 특히 40대 이상이시거나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분으로 혈액이 탁해질 염려가 있는 분들께 꾸준한 섭취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와, 나토키나제 영양제는 비타민 K2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는 필수겠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팔자주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방송인 장혜무란 씨나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해서 화제가 된 마사지 방법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그게 바로 근막 마사지라는 건데요. 팔자주름 완화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이라는 것은 우리 근육을 겉에서 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나이가 들거나 표정을 반복적으로 짓대 보면 이 근막이 뭉치거나 유착되어서 주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바로 그 팔자주름 주변에 뭉친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원리입니다. 근막을 풀어준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집에서 따라하기 쉬울까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콧방울 옆쪽 부위를 찾아보세요. 그 부위를 입안 쪽에서 바짝 쪽으로 혹은 살짝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지그시 눌러줍니다. 한 30초 정도 부드럽게 압력을 가해주시면 됩니다.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요? 네. 하다 보면 윤활이 좀 더 뭉쳐있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 가볍게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들에게 6주 동안 이런 근막 마사지를 꾸준히 하도록 했더니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거군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있다니 해볼만 하겠네요. 혹시 손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요. 얼굴 근육 자체를 단련하는 페이스 요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서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정면의 한 점을 5초에서 10초 정도 바라보는 깜짝 놀라기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마주름은 조심하고요. 네, 또 다른 동작으로는 입안에 공기를 가득 불어넣어 한쪽 뺨을 빵빵하게 만들었다가 그 공기를 반대쪽 뺨으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는 바람 옮기기 동작도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얼굴 근육을 강화시켜서 주름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 요가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바람 옮기기. 재밌겠네요. 네, 물론 이런 마사지나 요가와 더불어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 자면 한쪽 볼이 계속 눌리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막 마사지, 페이스 요가, 그리고 바른 수면 자세까지 오늘 당장 자기 전에 한번 따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네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바르는 화장품 성분, 그리고 직접 하는 마사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방법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마늘과 꿀처럼 좋은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 콜라겐이나 코엔자임 Q10, 나토키나제 같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현명하게 보충하는 것, 그리고 알려드린 마사지나 페이스 요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 모두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한번 꾸준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르신들의 건강 나이를 훨씬 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것처럼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영양소와 관리법을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숨은 열쇠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닐까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맞춤 건강관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